저는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이게 뭐야? 이거냐?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엔화에 대한 흐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시간에 그러면은 일본의 현재 엔화 가격 흐름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엔화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패닉에 빠지신 분들도 있고, 그럼 이런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는, 뭐 짤막하게라도 일단은 이슈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통화시장도 보시기 때문에 이 일본 엔화는 미국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적 4월 마지막 두 번째 시간, 일본, 저는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이게 뭐야? 이거냐?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장님, 일단은 최근에 엔화 가격 흐름이 정말 뭐 무슨 다이빙 하듯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거는 한번 차트를 이제 보여드렸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차장님 PD님한테 제가 차트 하나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일단 지금 엔화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죠. 네, 특히 일본 엔화가 이제 미달러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정말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인데, 안전자산의 달러 플러스 엔화인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달러당 지금 128, 거의 130엔 가까이. 그렇게까지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또 이제 100엔당 이제 원으로 네. 따져보면 거의 뭐 950원 수준까지 해서 100엔당 한 950원 수준까지 해가지고 이건 한 18년도 1월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엔화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일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 엔저의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등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일본의 이제 정책이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근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 어쨌든 돈을 일본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 크지 않은 모양이네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8% 넘었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4%가 4% 넘었고, 근데 일본은 1%대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안 높아요. 안정이 됐다 표현하는 게 맞나요, 이게? 그냥 저는 저성장. 저성장. 지금 일본이 이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양적 완화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계속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돈을 푼 거를 좀 걷어들이고 있고 금리를 좀 올리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긴축 정책이 아닌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지금 펼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물가가 안 높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금리가 높은 나라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니까 그렇게 물가를 이제 금리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전에 이제 미국이 돈을 푸는 거를 멈춘다는 거를 이야기했던 게 물가가 2%였단 말이죠. 그렇죠. 뭐 지금 8%가 넘었지만은. 근데 1%대 물가 정책이라 하면은 굳이 뭐 무리해서 금리를 인상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확실히 이 저성장 기도를 벗어나지 못한 게 맞는 것 같네요, 일단은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일단 일본의 물가 목표가 한 2%예요. 대부분 나라 비슷하겠지만 2%인데 거의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비롯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일본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뭔가 발표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구로다 이제 총재 발언에 네. 입으면 이제 일본 정부는 이제 현재 엔화 약세하고 글로벌 경제 악화로 인한 이제 조금 힘들잖아요. 네. 뭐 그런 고통에도 일본은 현재 통화 정책을 뭐 바꾸지 않을 거다. 당분간은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서로의 좀 인식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인식 차이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미국이나 이제 주요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고물가 시대를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이제 우려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걸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는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일본은 저성장을 이런 이슈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10년 정도 까지 이제 걔네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폭이 좀 둔화했다. 네. 여기서 더 금리를 인상시키고 그러면 더 둔화할 거다. 더 성장하는 회복 속도가 더 느려질 거다. 거기에 대한 좀 무서움이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일본에서 뭐 지금 뭐 정치적 이슈로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멀어져 있지만은 일본에서 봤던 물건 뭐 주요 수입품들이 대체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그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제 개발하고 많이 개발이 많이 됐고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것들은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른 이제 경쟁 국가의 경쟁 업체들한테 많이 밀리는 모습이 일단은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무역 수지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그냥 무역 수지의 결과일 뿐이지만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엔화를 들여야지만 사올 수 있다는 사올 수 있는 거죠. 수입 같은 경우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갭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수출 물가, 수입 물가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무역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또 높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엔저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좀 합리화시키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옛날 뭐 90년대 이제 버블 붕괴 이후에서도 네. 저성장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엔화를 낮게 유지를 시켜놨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뭐 우리는 돈을 더 많이 풀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뭐 임금도 올려줄 수 있고 네. 이런 거를 되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금 몇십 년째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베가 집권할 당시 한번 엔화가 유로 크게 뜬 적이 있었잖아요. 엔화 가치를 계속 낮게 유지를 하려는데 이제 뭐 코로나,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너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본 자체적으로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이제 뭐 많더라고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일본은 더 이상의 일본은 없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경제 대국에서도 일단 중국에 이제는 확실히 넘버 2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엔저에서 엔저를 되게 합리화시켰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엔저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거다. 일본 경제에 엔저가 더 악영향을 줄 거다.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어찌됐든 일본은 뭐 세계 탑 3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이 나라에서 경제 활성도가 떨어진다 하면은 이것도 이제 글로벌 경기에 좀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코스피 지수도 연동이 될 수가 있다. 왜냐면 또 같은 아시아장에서 시간대가 똑같으니까. 네. 뭐 한국은 아무래도 전일 이제 미국 장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같은 시간대 움직이는 이제 니케이 지수에 네. 더 오르면 또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빠지면 같이 빠진 경우도 오를 많아서 수 있는 그 여지는 뭐 어떤 포인트 그런 게 전혀 없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빠질 때 이전에 이제 동일본 지진 났을 때 폭락했을 때 한국도 같이 폭락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일단은 일본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은 굉장히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을 것 같네요. 엔화가 싸니까 놀러 가기. 이제 코로나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문을 꽉 닫았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자체를. 근데 이런 것도 많이 풀린다면은 여행 쪽으로도 일본 오히려 관광 산업이 오히려 좀 엔저가 이제 계속되면 일본 여행, 직구 네. 할만하죠.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일본의 골프장도 참 좋다 하더라고요. 싸게.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도 일본은 골프 가격 그 그린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비해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없고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오히려 줄은 바람에 네. 오히려 일본은 그 가격이 더 떨어지면 떨어지 유지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광 산업은 오히려 일본은 상당히 강세이지 않을까. 원래 일본이 관광 산업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뭐 겨울에 이제 따뜻한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12개월 다 관광으로 특수를 많이 누리고 있죠. 지금 현재 엔저 상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기반 산업보다는 관광 사업 쪽에 일본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인다. 일단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네. 엔저가 이제 계속이 되면 이제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가시거나 직구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엔화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엔화를 직접 뭐 통화 상품에도 이제 엔화 상품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아시다시피 환율은 왔다 갔다 해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내렸던 거는 많이 좀 복귀를 할 거고 올랐던 거는 또 조금 하락하면서 조금 그 전으로 이제 안정화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재 엔저 있는 상황에서는 엔화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그럼 지금 뭐 일본 이야기를 했으니 해외 선물 상품 중에는 뭐 니케이 거래를 직접 하실 수도 있을 지수 거고 상품 니케이도 있고. 네. 그래서 일본 주식 뭐 일본 경제 원래 대강국이기 때문에 언젠간 살아날 거라는 이제 믿음만 있으면 일본 주식 그런 뭐 개별 주식을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지수화되어 있는 저희 이제 상품들 해외 선물 니케이 상품들을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일본 그런 기업들 뭉쳐놓은 이제 펀드도 많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싸니까 엔화가 싸니까 그런 거에 이제 직접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지금은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외 투자 자체가 뭐 지금은 너무나 노멀하게 평범하게 돼 있으니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환율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지금 원화 얘기 제가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1260원? 지금? 네, 1260원이 넘었어요. 1260원이 넘고 우리나라 지금 뭐 4년 이래 최고점 가격까지 지금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 되게 재밌는 기사를 저도 한번 접했어요. 이 환율이 치솟거나 했을 때는 이제 당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더라고요. 그 이유가 해외 투자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 해외 주식이나 뭐 우리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거래를 하려면은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달러를 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전에는 원화로 이렇게 매매가 되고 이제 달러를 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근데 3년 대비 지금 달러를 일반 개인들만 하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60배가 늘었다 하더라고요. 개인들의 환전을 하는 비율이 금액 자체가.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에서도 뭐 연기금이 이런 데서는 환전을 할 때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투자하는 부분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달러 수요가 계속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히려 이제 이 조정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더라고요. 최근에는요. 워낙 이제 개인들이 이제 하는 비중이 늘어서 이 서학 개미들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당국 자체에서도 크게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의외네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옛날 환전하면 여행 가기 전에 환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2, 3년은 거의 지금 봉쇄 상태였는데도 그만큼 늘었다는 거면 진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많이
그래서 지금 안정화되는 게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전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은 환율 계속 이제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많이 국내 환율 이제 원달러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한번 이런 뉴스를 찾아보시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해외 선물에도 원달러 선물이 있어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얘기를 없는 게 없어요. 굳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은 해외 선물에도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원달러 상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네, 그 진짜로 국내 원달러 선물보다도 오히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한 매매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없지만은 작은 계약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접근성이 조금 더 유연하다. 대신에 이제 거래량이 아직까지 이제 조금 크게 이제 유동성이 활발한 상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일단은 한번 관심 가 보시고 어차피 움직이는 거는 이제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굳이 더 비싼 돈 들여면서 매매하는 것보다 뭐 이제 해외 선물에서 이제 낮은 증거금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한 상품도 이 기회에 소개도 시켜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왜냐하면 원달러는 한국 시장, 한국 거래소에서만 상장되어 네. 있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니까.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이제 이 상품을 상장을 시키면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한번 이제 저희 해외 선물 상품군에 통화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SGX 이제 KRX USD. 근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불당 뭐 1260원, 네. 1250원인데 거기 상품은 거꾸로예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한국에서 오르고 있으면 그건 아마 빠질 거예요. 네, 밑으로. 차트 2개 떼어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또 그것도 만들어놨어요. 클릭 하나만 하면 네. 변환도 4개 만들어놨으니까. 네. 그거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일본 쪽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있어요. 일본은 채권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JGB 채권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CME 거래소에 상장된 니케이 상품도 있고, SGS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것도 있고, 니케이. 그리고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이제 오리지널 이제 일본 거래소에 이제 상장된 상품이 있겠죠. 이런 상품들을 다 매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니케이만 하더라도 3개 나라에서 이제 상장된 그렇죠. 걸로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상품들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원달러 선물도 가져주시고. 네. 오늘 일본 얘기를 일단 했지만은 환율 제가 이런 거는 되게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달러로 많이 써서 이제 이 매집 현상이 워낙 많아져서 그렇죠. 이제 환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접했고 그 금액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이걸 컨트롤할 정도로 됐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 이런 뉴스들 있으면은 이런 소식들 있으면은 뭐 저희 지금 올라가는 이제 유튜브 자료 거기에서 내용을 올려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내용 공유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정보도 저희가 정보 다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뉴스가 이제 뭐 증권사에서 이제 다른 뭐 블룸버그 뉴스나 로이터 뉴스도 보지만은 개인 분들도 막 보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은 뭐 온갖 이제는 뭐 특정 이제 서치하는 데서도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이제 그런 정보들 있으면 저희도 이제 공유도 좀 부탁드리고 보시는 분들 이제 함께 그런 공유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 내용을 마치고 이제 저희가 다음에는 미국의 셰일 더 이상은 이제 끝물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셰일 가스로 인해서 미국이 원유 수출에 대해서 세계 1위 국가가 됐는데 주춤한단 말이에요. 요즘 셰일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미국에서 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오펙에다가 이제 기름 더 뽑아내라 그러는데 생산량 늘려라 네. 해야지. 미국한테는 뭐 미국이 오히려 그렇단 말이죠. 왜 그런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또 미국 정부는 ESG를 굉장히 강력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5월달이 되겠네요. 5월달. 네, 5월달에 여러분들 해적 원유편, 셰일가스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